안녕하십니까. 마음은 평온하신지요? HJ 심신건강의 HJ입니다. 자, 시선공포 초전박살 3편이죠. 자, 1편에서는 시선공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2편에서는 시선공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3편에서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만 따라오면 가장 빠르게 다른 길로 가서 헤매지 않고 시선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운 순간들이 나한테 오죠. 시선공포가 있어서 괴롭고 또 시선공포가 없는 사람들도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자, 고통이 어디서 올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느낄까요? 항상 행복하길 바래서 2020년 원하는 일 다 되게 해주세요, 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특히나 시선공포 공황장애로 강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 고통의 원인, 집,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 이 고통을 소멸해야 행복해지잖아요.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옛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방법이 있다.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괴롭게 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가?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고집멸도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해요. 이렇게 고집멸도 이 네 가지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죠. 자, 제가 불교를 믿는 건 아니고요. 이 교리가 고통을 없애는데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오온, 우주가 이제 오온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외부 사물을 봐요. 외부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해서 외부의 이 상황이 나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으로 가요. 느낌은 쾌불쾌라는 작은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괜찮다. 아, 이거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쾌불쾌하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느낌이 생각으로 넘어가요. 아, 이거는 좋아. 아, 이거는 나빠. 이렇게 조금 더 느낌에서 강하게 판단이 된 거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넘어가요. 의지를 내서 자,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나쁜 건 어떻게 해요? 나쁜 건 멀리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습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가까이 하고 나쁜 거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식, 이게 간자체인데, 네, 아무튼 인식. 그렇게 하나의 인식 체계가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갖고, 싫어하는 거는 멀리 해라. 이렇게. 자,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판단 기준이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본래 그 자체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펜도 이게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자, 지우개랑 비교하면 작아졌죠. 근데 이 지우개가 펜보다 크죠? 근데 이 칠판이랑 비교하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우개 자체는 작은 것도 큰 것도 아닌데 비교하는 대상이 생기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본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깨끗하고 더러움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걸 상이라고 하는데 상을 지어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이런 사실이 있고 또 뭐 뻐드렁니가 있다 그리고 내가 불안을 느낀다. 이게 이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고 나쁨이 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까이 하고 싶고 나쁘다 생각하는 거는 멀리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만족이 일어나고 이제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그 기준이 강해질수록 나한테 고통이 더 와요. 자, 우리한테 고통이 있는데 굽을 듣고 내가 구하지만 아닐 득 얻는다. 내가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데서 고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에 대한 싫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싫은 거는 멀리 해야 되는데 싫은 걸 멀리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길 바라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고통이 와요. 자,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게 얻어진 거잖아요. 그럼 잠깐 행복해요. 그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자, 돈이 생겼다. 상사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좋아하는 게 가까이 와서 행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졌어요.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내 행복의 기준이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반대로 불행하다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행해지는 거죠. 이 조건이 또 없어지면. 네. 그래서 이거에 집착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행복하니까 없어지면 내가 다시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얻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불교에서 이제 제법무와 재행무상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은 계속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애별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상황과 이별을 해야 되는 데서 또 고통이 와요. 자, 상사가 없어져서 좋았어. 상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상사가 떠나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옮겼어. 근데 더 심한 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어, 새로. 그러면은 나는 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았는데 돈을 날려먹었어. 자, 그러면은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고통이 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상황과 또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증회고. 내가 원망하고 증오하는 상황이랑 그 사람이랑 또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불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이 고통들이 원인을 잘 살펴보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어떤 걸 보고 그거를 느낌을 느끼고 좋은 거는 가까이 하고 나쁜 거는 멀리 하는 습성이 생긴 건데, 좋은 거를 가까이 할 때는 좋죠. 근데 나쁜 것과 멀리 해야 되는데 나쁜 거를 멀리 할 수 없는 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든 아니면 내가 영화나 뭐 TV에서 봤든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든 내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 이것은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키가 작아요. 그러면 내가 키가 작은 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어떻게 그렇게 인식하는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건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자, 내가 뻐드렁니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구조가 엄청 못생겼어. 이것도 열등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라는 그 판단이 이렇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라마에서 뭐 봤든 아니면 누구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든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았든. 자, 그리고 불안한 내 모습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거를 멀리 할 수 없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불안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 불안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없을 때 고통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키가 작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키가 작다라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거를 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 그 자체로는 나한테 괴로움이나 고통을 줄 수 없는데 내가 그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거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못하면 고통스럽고 나쁜 거는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할 수 없는 현실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일 상황이 허락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반대 상황이 되면 내가 또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있는 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있는 한 상황 따라서 계속 내가 희노애락을 겪는다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네, 계속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행복이 사실 고통의 씨앗인 거예요.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상황이 생기고 좋아하는 게 강하니까 또 강하게 싫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판단 기준이 붙은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럼 이 꽃은 나한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또 이거를 뭐 약재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자, 꽃이 이제 겨울이 돼서 이렇게 시드른 거예요. 죽어가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좋으니까 이거는 갖고, 이거는 나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은 아이는 사랑해주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멀리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혼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연 사이에,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이득되는 모습을 사랑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모습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되면은 이렇게 취하고 이득이 좀 안 되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가도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상벌 교육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왔어요. 말을 들을 때 이득이 될 때만 칭찬을 해주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혼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나의 판단 기준, 이 기준으로 내가 자꾸 나의 모든 행동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 없는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은 이 꽃이 활력이 있을 때나 아니면 시들 때나 언제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두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과 이해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공포 또 불안을 느끼는 그 증상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면은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근데 느끼고 있고 시선 공포는 나쁜 거야. 피해야 돼, 없애야 돼. 이 시든 꽃은 없애야 돼, 멀리 해야 돼. 근데 없앨 수 없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애를 계속 욕하고 또 컴퓨터를 부셔버리면 애가 가출해가지고 나중에 PC방에 가서 살겠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극도의 고통이 오고 고통은 또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것만 계속 이루어지면 고통이 없겠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이 좋고 나쁨을 자꾸 나누고 그 나눈 거를 이제 강하게 붙잡고 계속 내가 그 상황이 될 때마다 좋은 게 순경이 펼쳐지면 순경이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좋다가 역경,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자꾸 나한테 오면 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명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명상을 하면 내가 관찰자의 눈으로 나의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봐요. 그러면 외부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느낌으로부터 생각, 행동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순경이 펼쳐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구나. 그랬다가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고 시선공포 그런 걸로 멘탈 붕괴가 오고 그럼 또 다운이 되는구나. 그랬다가 또 이제 좀 편안하구나 그러면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거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점점 옅어지면서 좋고 나쁨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극도로 싫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좋아하는 상황이 있고 또 반대로 극도로 좋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혐오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 물질이 풍족하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제 극혐, 싫어하면 극혐이 되고 좋아하면 완전 뭐 마약 떡볶이 막 그런 거 완전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상황 따라 누구의 한마디가 나의 기분을 엄청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선 공포도 사실 이런 고통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의 증상인 것 뿐이에요. 근데 시선 공포라는 특정한 증상이 나타난 거지 인간이 느끼는 이 오온에서 또 이 윤회하면서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희노애락이 자꾸 윤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다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외부 상황에 따라 고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영상에서 고통의 근본 원인과 그걸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제가 이제 시선공포를 극복하는 그 방법, 노하우를 함축적으로 해서 요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다 이해해야 그 방법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어서 평온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